가구 제작 기능사 실기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있는 장비들은 제가 가구 디자인 수업을 들을 때 인천인력개발원에서 써봤던 그런 장비들을 여기 보였고요. 일단 뭐 전형적인 등대기토, 그 다음에 자유자, 연기자는 뭐 일제 제품이었어요. 그리고 나렉스 끌 세트, 어윈 퀵클램프, 마키다 트리머, 보시 직소, 뭐 이런 것들을 썼어요. 여러 사람들이 거쳐서 쓰기 때문에 많이 낡기는 했지만 나름 그 이름 있고 쪽에서 그나마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장비들을 써봤습니다. 근데 이제 요 다니면서 저는 이제 개인 장비들을 하나씩 둘씩 이제 차근차근 이제 준비를 했는데, 이제 학교에 있는 그 장비나 학교에 있는 브랜드나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피해서 나중에 이제 가져가서 쓰고 그럴 때 이제 섞일까봐 다른 것들을 좀 위주로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. 전형적으로 그 등대기 톱은 나중에 이제 그 수납하고 뭐 이동하고 하는 그런 편의성도 좀 고려해서 접이식으로 선택을 했고요. 이것도 좀 오래 쓰다가 그 날이 좀 잘 안 들고 그래서 뭐 좀 새 톱도 하나 정도 준비를 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커터칼 같은 경우는 뭐 특정한 브랜드의 커터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상에서 쓰는 커터칼 다 상관없고요. 저희가 이제 톱질을 할 때 V컷을 해서 이제 톱 길을 내면 뭐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이기 때문에, 물론 이제 그 양날 톱으로 그 쳐올려서 톱길을 내고 돌려서 또 켜고 하는 것들이 어떤 목수의 상징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하는데, 일단 저는 이제 V컷을 위해서 커터 칼을 준비를 해서 하는 방식을 했고, 실톱은 초반에는 썼어요. 초반에는 썼는데 이게 뭐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 맞추기가 좀 어려워서 직소로, 그 전동 직소로 쓰면서는 실제로 시험장에 가지고 가지는 않았습니다. 그리고 자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더 그 자는 좀 좋은 걸 선택을 해라, 그런 말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, 저는 블루텍 예 철자를 사용을 했고요. 자가 눈금이 안 맞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유광이냐 무광이냐, 그리고 눈금에 있는 그 폰트가 좀 더 가독성이 좀 높고, 그런 아주 미묘한 차이 때문에 2배, 3배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뭐 여건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줄자도 좀 좋은 거를 선택을 하라는 말이 있어서 좀 일제자를 선택을 했는데, 가구 제작 기능사 요 시험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활용도가 좀 떨어지더라고요. 쓸 일이 별로 없었어요, 저는 개인적으로. 그리고 직각자도 하나 구매해서 썼고요. 연기자 같은 경우는 말했던 대로 학교에 있는 그 전형적인 연기자와 좀 구별하기 위해서 스피드 스퀘어로 저는 썼습니다. 그리고 캣깎기를 사면 좋은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제 중국산 멀티게이지를 썼고요. 활용도가 의외로 좀 높았어요, 저는. 뭐 눈금 뭐 그런 것도 크게 오차 큰 것 같지 않고 잘 맞았습니다. 그리고 자유자도 고정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일반적인 자유자를 썼고요. 이제 끌 같은 경우에는 그 세트로 구매를 할 경우에 굉장히 무겁더라고요. 가뜩이나 이제 다른 장비들도 많은데, 그래서 개별로
선택할 수 있는 그런 종류로 하나, 두 개씩, 그 6mm짜리, 18mm짜리 두 개만 있어도 사실은 그 시험은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네다지 관통장부라든지 그런 것들 할 때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40짜리는 없더라고요. 요 모델 같은 경우에. 그래서 38을 했고, 장부 그를 타격하기 위해서 32mm짜리를 구매를 해서 전 4개를 썼습니다. 그리고 그 주먹장 장부를 위해서 35mm를 만일에 그 구매를 하신다고 해도 이런 평끌로는 안 됩니다. 장부끌로 그 경사 각도를 맞출 수 있는 별도의 끌을 고려를 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끌 주머니, 그 다음에 뭐 망치는 뭐 고무 망치나 아무거나 쓰셔도 될 것 같고, 그리고 대패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날 관리하는 것이 좀 여러모로 쉽지 않아서 나중에 문짝이 맞지 않을 때 쓸 수 있을 필요가 있어서 주먹 대패라는 거 날 교체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포스너 비트는 처음에는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작업 방식을 제가 바꾸면서는 필요가 없게 됐어요. 원래는 이제 풍열을 그릴 때 30파이짜리와 60파이짜리 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60파이짜리를 포스너 비트로 할 수는 없고요. 30파이짜리를 하기 위해서 25파이를 약간의 유격을 주면서 구멍을 뚫는 방법이 있고, 재단 전에 30으로 뚫고 그 나머지를 또 재단하는 방법이 있어요. 그리고 15파이는 네다지 관통 구멍에 사전 구멍 홀을 낼 때 사용합니다. 근데 나중에 그 직소 작업을 통해서 풍열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그 다른 규격의 포스너 비트의 사용 빈도가 좀 떨어졌고요.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 직소를 위해서 그 가상사리를 네다지 장부 구멍을 최대한 넓히고 끌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15파이도 반드시 필수적인 장비는 아니에요. 그리고 트리머 비트는 5mm, 6mm 두 가지가 필요하고요. 목공 끌 세트는 그 손잡이도 달아야지 되고 뭐 여러 가지 선반 답보도 달아야지 되고 해서 세트로 구매를 하시는 것도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답보 구멍을 팔 때 10파이라고 해서 10으로 바로 뚫으면 나중에 이제 풀칠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9파이로 뚫고 그 다음에 10파이 드릴로 그 비트로 그 주변을 좀 넓혀주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, 혹은 일단 그 목공 비트 세트를 구매하시고, 그 다음에 이제 여유가 되시면 이 스토퍼라는 것도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직소날은 제가 써본 경험에 의하면 지금 MPS 3182라고 하는 요 모델이 초보자가 그 직소를 많이 써보지 않은 사람이 쓰기에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. 곡선 가공도 잘 되고.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다른 모델 때문에 좀 고충이 있었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이 정도는 좀 추천을 해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풍열을 그릴 때 템플릿으로 그리면 뭐 가장 좋은데요. 이 대형 템플릿 같은 경우에 이게 보관이 잘 쉽지가 않고 또 잘 깨집니다. 그래서 이 작은 거에 비해서 큰 거는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쓸모도 구멍 그 하나를 위해서 이 큰 거를 보관하는 게 여러모로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시고 컴퍼스로 그리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컴퍼스로 그릴 때는 샤프로는 그리기가 어렵습니다. 0.5mm 샤프심이 그
나뭇결을 이겨내고 그 그림을 그리기가, 그 원을 그리기가 어려워서 2mm 홀더라는 목공용으로도 많이 쓰는, 일반용으로도 많이 쓰고요. 그런 2mm 홀더로 컴퍼스를 이용해서 원을 그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. 그리고 제가 써본 지우개는 좀 커버가, 지우개로 지울 일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커버가 있는 이 제품도 많은 분들한테 저는 추천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렇고, 클램프가 좀 고가인 그 강력한 클램프 2개 정도가 나중에 이제 문짝에 직각이 안 맞았을 때 이걸 맞추기 위해서 좀 필요해요. 그리고 좀 조임새라든지 아니면 일반용 클램프도 좀 개수에 따라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또 이제 가지고 가고 이동하고 하는 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적당하게 뭐 강력한 H등급은 2개, 그다음에 이제 적당한 조임새와 일반 클램프가 필요합니다. 여기서부터는 이제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그 비용 차이가 급격하게 이제 많이 날 수가 있는데, 이제 전동 장비를 사용하느냐, 그냥 수동 장비만 사용하느냐의 차이도 크고, 전동 중에서도 유선이냐 아니면 충전식이냐에 따라서도 또 차이가 큽니다. 그래서 어떤 거를 선택할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, 일단 저는 어쨌든 그 공구를 잘 다루지 못하다 보니까, 기회가 이제 초보자다 보니까 좀 좋은 걸, 그리고 이제 배터리를 공유할 수 있는 모델로 해서 일괄적으로 트리머와 드릴과 직소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. 여기서는 이제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관을 하시고, 이제 이동할 때 주차가 용이하지 않은 시험장들이 많아요. 그래서 이거 장비들이 꽤 많은데 이것들을 어떻게 넣고 어떻게 이동을 할까를 또 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. 그리고 트리머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가 있어서 이것들을 분리하지 않고 가능한 한 좀 원형 그대로 쉽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요게 엘박스 374에 중국집 배달 가방같이 생긴 큰 장비에 전동 장비 3개만 넣고 그 안쪽에 이제 고정할 수 있도록 바둑판 같이 생긴 그걸로 스티로폼 같이 생긴 걸로 인레이를 만들었어요. 그리고 이 모델을 선택한 게, 원래는 기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136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업자들이 아마 세트로 나온 것들을 이제 베어툴로 팔고 이것만 따로 빼서 또 공구함을 팔아서 그런지 굉장히 저렴하게 팔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가 하나가 원래가 있었고, 그래서 이왕이면 요것들에 대한 세트를 좀 맞췄으면 해서 이 모델을 선택을 했는데, 136 모델을 제외한 나머지 모델들은 상당히 좀 비싼 편이었습니다. 그래서 잘한 선택 같지는 않은데, 어쨌든 그냥 선택을 이렇게 해서 트롤리에다가 넣고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. 클램프 같은 경우에도 어떤 보관하고 이동하는 것들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, 알리익스프레스에 사냥총을 보관하는 그런 가방, 이런 것들이 검색해서 살 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에다가 넣으니까 대부분의 클램프들을 보관할 수가 있었어요. 그거 외에도 이제 무게도 종류별로 좀 많으면 좋고, 종이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스토퍼를 대신해서 저걸 붙이고 그걸 가늠해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스토퍼만 믿고 하다가 그게 또 풀려서 또 관통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요 종이 테이프를 쓸 수 있고, 다른 종류의 대패나, 그다음에 이제
보안경이 좀 필요합니다. 그 톱밥이 많이 튀는 그런 작업을 할 경우에는 보안경을 좀 써야지 되고요. 그다음에 이제 앞치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교육받을 때 요거는 한 벌씩 나눠줬어요. 그래서 그냥 받은 걸 쓰고 그랬습니다. 그래서 그 선택을 하실 때 아까 이제 그 원을 그릴 때도 기름 60짜리에 해당되는 병뚜껑 같은 거를 구해서 하시면 뭐 그걸로 해결이 될 수가 있고요. 공구함도 마트 가방이나 그냥 일반 그 등산 가방이나 이런 걸 쓰셔도 되고, 망치도 집에서 쓰는 망치 이런 거 쓰셔도 됩니다. 커터칼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고, 보안경보다 그냥 집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블루라이트 차단용 안경 같은 게 있으시면 또 그런 걸 활용할 수 있고, 콘센트 같은 경우도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정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시험 보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.